서울 강남구 개포동 3,000가구가 넘는 신축 아파트 단지. 다음 달 입주를 앞두고 전세와 월세로 700여 건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고물가와 월세 선호 현상이 뚜렷해지며 특히 전세값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말 13억 원에 달했던 전용면적 59제곱미터의 최근 호가는 절반 수준인 7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사평은 좀 그래도 한 7억에서 8억은 요즘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전세가도 많이 떨어지잖아요. 주변 아파트들이. 어쩔 수 없이 신축이어도 그거 따라가긴 해야죠. 임대차 가격이 조금 떨어지긴 할 겁니다. 아마. 공급 물량이 늘어나면서 인근 단지들의 전세값도 덩달아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6억 원까지 했던 레미안 블레스티지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전세는 최근 반토막인 8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초구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반포자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도 최근 12억 3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돼 지난해 최고가에 비해 10억여 원 떨어졌습니다. 9,000가구가 넘는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 전세는 지난해 최고가 15억 8천만 원에서 최근 7억 1,4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카루시아TV 나레이터 연아입니다. 푸근한 날씨와 온화한 기후로 점점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허나 공기는 아직 차가워 옷을 따뜻하게 입으시고 개인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점 우리 곁으로 공포스럽게 다가오고 있는 부동산 거품 붕괴의 신호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을 떠받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제 기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개인의 생각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두 가지만을 선정하라면 제 개인 의견으로는 수출과 부동산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민족 역사상 나라가 완전히 없어질 뻔한 최대의 위기는 딱 두 번이었는데 바로 임진왜란과 6.25 전쟁입니다. 임진왜란은 워낙 오래된 얘기라 치부하더라도 6.25 전쟁은 불과 73년 전에 일어났던 대한민국 자체가 없어지거나 민족 전체가 공산주의에 의해 절단이 날 뻔했던 참으로 위험한 시기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한 대한민국은 수많은 희생과 똘똘 뭉친 국민들의 엄청난 노력으로 겨우 70여 년 만에 전 세계 10대 대국에 들어가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토록 단기간 만에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국가가 된 이유는 매우 크게 보면 수출과 부동산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부족하고 재정도 없다시피 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것 없던 국가가 오로지 수출에 용왕매진하고 오로지 인력으로만 수많은 아파트와 건물, 엄청난 건축물들을 마구마구 지어내온 덕분에 이제는 어느 국가에도 꼴릴 게 없는 엄청난 당당한 국가가 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모든 선진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가까이 보면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이제 서서히 대한민국에도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는 신호가 여기저기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흔히들 일본의 10년 전이 대한민국의 10년 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일본의 경제가 대한민국보다 훨씬 큰 만큼 2차 대전 후 버블의 시대는 정말로 일본 경제는 흥청망청 말 그대로였을 지경이었습니다. 일본 엔화는 미친 듯이 그 가치가 올라 남아도는 자본을 부동산 투자에 올인을 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투기의 광풍을 일으키고 자고 일어나면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그야말로 환락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허나 그 부동산 거품이 무너져 내리자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 운운하면서 완전히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전후 그 휘황찬란했던 기술은 완전히 갈라파고스화하여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낙후되어 버렸고 무너진 부동산은 국가의 부를 갉아먹는 암덩어리가 되었고 일본의 경제는 이제는 회복불능의 망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 이제 대한민국에도 서서히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기형화된 나라입니다.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와 그 주변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고
모든 인프라와 기업, 정치와 방송, 기타 거의 모든 것이 수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한창 발전을 하고 있을 때는 수도와 그 주변에 어느 정도의 집중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은 그 집중도와 과밀화가 이상하리만치 높아서 국가의 생명을 오히려 깎아먹는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수도의 집중과 과밀화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지만은 그중 가장 큰 부작용은 말도 안 되는 부동산의 폭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실 아무리 브랜드가 높고 가치가 있다 한들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값어치라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허나 서울과 그 주변을 돌아보면 과연 이 가격을 주면서까지 이 아파트를 사야 할까라는 의문점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인구의 집중 때문에 더더욱 물가는 올라가고 덩달아 모든 것이 오르고 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그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워낙 정치권 뉴스와 터키에서 발생한 강진 소식,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굵직한 뉴스 때문에 언론들이 잘 다루지를 않아서 그렇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점점 허물어지고 있다는 건 누구라도 조금씩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시작되면 처음부터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거나 본인의 자산으로 부동산 구매를 하신 분은 그렇게 큰 타격이 없습니다. 가장 크게 타격을 입을 분은 바로 많은 대출과 빚으로 흔히들 말하는 영끌로 투자가 아닌 갭투기를 하신 분들입니다. 부동산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오르기만 할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가치가 하락되어 본인의 능력을 벗어날 때가 닥치면 수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고 본인이 구매한 가격보다 부동산의 가치가 폭락하여 감당이 안 되면 이제 수많은 사회 문제와 파산, 자살, 가정 파괴가 이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붕괴는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서울에서 시작해 지방까지 여기저기에서 곡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차라리 집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는 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신화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조건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만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 섣불리 부동산 투기를 한다거나 좀 싸다고 덥석 살 때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오르는 물가는 둘째치고 정치판이 아수라판이 되어가고 있고 서민들은 지갑을 닫아버렸고 경제 전체가 여기저기 경고불이 마구마구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몸을 사리고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봄은 반드시 옵니다. 다만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 살아남는 데 온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아카로시아TV 나레이터 연아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tried so hard.